자, 이번 사연 함께 보시죠.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네요 라는 사연입니다. 30대 중반의 돌싱녀, 예쁜 딸아이를 키우는 애엄마입니다. 평소에 네이트 기사 쭉 읽고 판 랭킹 그런 거 보는 게 취미예요. 보면서 울고 웃고 많이 했지만 글 써보는 것은 처음이네요. 제 넋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보기 싫으신 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등신 같은 전 남편의 언행과 뭐 같은 시부. 결정적으로는 시부의 폭행이었어요. 전 남편은 가족이라곤 시부와 누나 둘이 다인데 시어머니는 남편 어릴 때 돌연사 하셨습니다. 누님들이나 남편이나 충격이 컸겠죠. 시부는 성격이 진짜로 그지 같습니다. 조선시대 사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완전 개차반이었어요. 그래서 누님들도 일찍이 시집 가셔서 연을 끊고 사셨고 저랑은 결혼식 때 한 번, 이혼 직전 한 번 본 게 다예요. 처음에는 시부가 과묵하신 줄 알고 별로 어려울 거 없겠다 싶어 또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을 어린 나이에 믿고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과묵했던 것은 입 열면 자기 성격 다 나오는 걸 아니까 말을 아꼈던 것이고 제가 며느리가 됐다 생각하자 대놓고 개차반 짓을 하시더군요. 몇 개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제가 상을 내면 반찬 하나하나 다 맛보시고는 맛없는 게 있다 싶으면 젓가락으로 집어서 저한테 던지시거나 제가 샤워 중인데 문을 벌컥 연 적이 있었고요. 그 뒤로는 잠그고 샤워를 하는데 문을 세게 딸칵딸칵 여시려고 하는 겁니다. 안에 저 있어요 하면 말없이 돌아서시고 손자를 언제 만들어 오냐 하시는 것, 내 앞에서 우리 집을 무시하는 것, 사과를 깎아오래서 깎았더니 한 입 드시고는 복숭아 깎아오라, 깎았더니 수박 가져오라. 자잘한 것들을 다 나열하자면 끝이 없겠습니다. 왜 참고 살았냐 하시면 저도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저 바보 천치였어요. 당시 제가 원하던 공부 중이었고 남편은 전적으로 지원해주던 상황이었고 친정이라고는 자기 먹고 살기 바쁜 남동생과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집이 없었어요, 친정집이. 동생 아버지 따로 원룸에서 각자 다른 지방에서 살고 있었고 저는 공부를 꼭 해야겠고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았는데 스트레스가 엄청났습니다. 차가 지나가면 뛰어들고 싶고 목매달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기도 해보고 이 모든 사실을 남편은 알고 있었는데 제 고통에 큰 공감을 못 해주었고 결혼 2년 차에 제가 사람다운 모습을 못 보이니 밖으로만 나돌던 것이 화가 되었죠. 그 시점에 저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미안했다고 잘해보자 하더군요. 아이 태어나면 분가하자고도 했습니다. 시아버님도 제가 임신했다 하니 잠잠했어요. 근데 제가 평소 그렇게 치이고 싶던 차에 하필 뱃속에 소중한 아이가 있을 때 치여서 임신 4개월 만에 유산을 했어요. 교통사고와 유산으로 더 제정신이 아니게 된 저한테 시부는 그전보다 더 독해지셨고 남편은 또 밖으로 돌았습니다. 내버려 뒀어요. 저는 더 악착같이 공부했거든요. 고졸에 평소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고 공장에서 단순 작업하다가 만난 남편과 결혼해서 살아왔던 저라서 시간이 좀 더 걸린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남편의 관계 요구에 응해주기도 했는데 피임을 철저히 했어요. 제가 약을 먹어가면서요. 그런데 3개월 복용하고 잠깐 쉬는 중에 덜컥 임신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또 시부가 잠잠하고 남편이 잘해주더군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그런데 뱃속 아이가 딸이란 걸 아시고는 시부가 크게 화가 나셨죠. 계집이나 낳으라고 잘해준 줄 아느냐고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것도 산부인과 로비에서요. 그때 느낀 수치심, 분노, 아이에게 미안함. 여태까지 내가 참 힘들게 살았다는 것이 확 휘몰아쳤고 시부와 끝장 아닌 끝장을 보고 남편에게도 이혼하자 하니 흔쾌히 오케이 하더군요. 딸아이 양육권 친권은 포기한다고 하길래 친권 포기해도 양육비는 줘야 한다 했더니
혼자 노발대발 난리 구시길래 소송을 걸어서 받을까 했지만 이제 전 남편과는 1도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나왔습니다. 제 친정아버지께 그간 사정을 다 말하고 짐부터 빼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받아주셨지만 아마 눈에서 피눈물 흘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출산 2주 만에 시험도 치러 가고 진짜 토 나올 정도로 힘이 들고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죽고 싶다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운이 좋아 시험 합격하고 처음엔 박봉. 뭐 지금도 박봉이지만 친정아버지와 투룸으로 이사가고 아버지가 집에서 딸아이를 봐주시는데 할아버지가 손녀를 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만 서툰 솜씨에도 정말 잘해주고 계세요. 아이는 곧 제가 일하는 건물 내에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어서 한시름 놓을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소소한 행복 속에 점점 미소를 찾게 되고 이 넓은 세상에 나와 많이 배우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전 남편으로부터 온 전화가 또 제 머리를 아프게 하네요. 구구절절합니다. 종련 없이 명절 보내자니 두 차반께서 많이 적적하시겠죠. 내 사정 아니고 네 사정이니 알아서 해라. 2번 다시 연락 마라 하고 끊고 차단했지만 아직까지 기분이 가라앉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혼한 지 시간이 꽤나 지났는데 언제쯤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을런지. 이어서 베스트 댓글이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양육비는 절대 받지 마세요. 친권 포기했어도. 나중에 전남편 나이 먹고 애가 크면 님 전남편 딸이 부양 의무 있습니다. 절대 1원 한 푼 받지 마세요. 자세한 건 법률사무소에 알아보세요. 아휴, 지금 행복 잘 지키시길 바랄게요. 힘드시더라도 다시 악의 소굴로 들어가진 마세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는 양육비는 안 받는 게 더 낫다는 의견들도 있어요. 양육비 받으면 나중에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갖는다 하더라고요. 힘내세요. 계속 차단하세요. 저러다 갑자기 애기 보고 싶다고 불쑥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 흉하니 쓰니님도 조심하시고 친정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서 혹여나 찾아와서 애 보여달라 그래도 보여주지 마시고 질척거리면 신고하시고 행복하세요 쓰니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슬프기도 하고 그래도 행복하다고 하니까 해피엔딩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번 사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